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결혼 후 임신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부제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성혼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많이들 연애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 상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 임신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고요. 바로 하는 게 좋은지 언제 하는 게 좋으냐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하는 게 좋고 6개월 이내에는 좀 살아봐야 되니까 연애만 했으니까 6개월 이내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면 이게요 1년까지 임신을 해야죠. 1년이 넘어가면 난임이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넘어가는 건 별로 권하지 않고요.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결혼하자마자 뭐 허니문 베이비 막 이런 식으로 서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애만 했지 실제 생활에서의 이 사람의 진면목을 전혀 못 본 상태에서 덜커덩 임신하는 거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연애 때는요 막 엔돌핀이 나오고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정말 난리죠. 그러기 때문에 연애 때는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부터 내 시간부터 나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둘이 만나고 사랑하는 거를 최일순위로 봐요. 저도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지만 연애를 하면 정신이 딴 데 나가 있어 사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다들 결혼하라고 좀씩 양해해 주는 거죠.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처럼 빨리 퇴근하려고 그러고요. 무슨 모임이 있다 그래도 아니야 난 빠져야 돼 이러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회사 생활 또 자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연애할 때처럼 결혼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면 본인의 승진이나 성공에도 지장이 있지만 사실은 나의 멘탈상으로도요, 사람은요 연애할 때는 막 곡선이 쫙 치솟아요. 막 감정이 막 샘물이 퐁퐁퐁 솟듯이 막 오고, 결혼 생활은 뭐예요?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처럼 서로 신뢰하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지, 그렇게 막 올인해서 했다가는 둘이 타 죽어 못 살아요. 그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따라서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연애할 때 알던 나의 배우자는 이러이러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 와서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서로들 막 밥 차려 먹어야 되고, 더군다나 뭐예요? 두 번째로 좋은 일만 있느냐. 둘이는 다 양해해. 다 코드가 맞아. 코드는 둘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처가 쪽과 시댁 쪽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일도 많고요. 복잡한 일도 많고요. 해결이 어려운 일들도 많고요. 조심해야 될 일들도 많거든요. 둘이 좋다고 서로 이해가 돼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빵빵빵빵 했다가는요, 시댁이나 처가에서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일상에서 내 인생의 말 그대로 반려자가 되는데, 이 반려자가 될 만큼 내 남자가 믿음직하고 문제 해결력이 있고 성실하고 시댁에 이렇게 나의 펜스가 돼서 막아주기도 하고 물꼬를 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가는지. 또 요즘에는 장소 갈등이 많잖아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았었는데 장모가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 막 걸음을 너무 주니까 이 사위가 견디기가 힘들어. 그거를 이 딸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어떻게 해서 남자고 여자고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하나의 가정을 원만하게 잘 꾸려갈 수 있는가. 즉, 이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2인 삼각으로 뛰는 거 똑같아요. 발 이렇게 묶고 뛰는 거. 근데 하나는 일로 갈라 그러고 하나 일로 갈라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게 바로 땡인 거죠. 땡. 그죠? 결혼 생활은. 따라서 이게 연애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너무 좋은 여성이라는 거야.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성품 좋고 너무너무 짱인 오빠라는 거야. 네, 그건요, 시간과 노력과 뭐 회사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나를 1순위로 생각해 갖고요, 연애할 때는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사방군데 복병처럼 뭐 회사에서 윗상사가 뭐라고 쪼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둘이서 헤쳐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연애할 때처럼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엄청 이해심도 많고 자상하고 배려 많고 좋은 사람인 줄. 여러분, 그렇게 남자분이 무조건 배려하고 하다 보면요, 직장생활 못해요. 베리 타이어드해서.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서로가 어느 정도 코드가 맞고 어느 정도 이 결혼 생활이 지속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정말 딴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일인 거죠. 따라서 연애할 때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좀 많이 만나고, 제가 아직 이혼 소식이 안 들리잖아요. 결혼은 서둘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시댁에도 처가에도 자주 드나들어보고 형제지간도 만나보고 친구들 동창들 만나는 데도 따라가 보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100으로 잘해줬지만 그 100을 다 유지하면은 불타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한 60으로 이렇게 도도히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람을 봐야지, 나한테 잘해준다고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연애할 때처럼 결혼해서도 변치 않고 잘해준다. 변치 않고 잘해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남자고 여자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못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이내에는 조금 신혼도 즐기면서 살펴보시고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임신을 하는 게 적당하다 싶은데, 여기에서 저의 걱정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32살인 여성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1년 동안 찾아서 결혼하는데 34, 그리고 나서 35세 임신해서 36세 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똑같은 엄마 아빠 필요하잖아요. 지금 32인 여성들, 그죠? 32일 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몇 살이 되냐면 70을 바라봐요. 따라서 결혼이 지금 너무너무 늦어지는 게 임신 때문도 중요하고 출산 때문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양육 때문이고요. 이 아이의 뒤에 울타리 역할을 해줄, 멘토 역할을 해준 영원한 편이 될 부모들이 너무 사회생활을 이미 60대면서 다 끝내고 70을 바라볼 때 이 아들, 딸들은 인제 32, 33 때 갖고 사회 초년병이다. 요것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너무 늦게 하시면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과 이 다음에 노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런 미래 계획을 세우시고 결혼을 서두르라는 게 아니라 늦게 하면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